해외 IB들은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더 높은 가격대를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하나증권 SK하이닉스는 360만 원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8만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니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네. 같은 경우는 더블업이고요. 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이제 170만 원대 후반대니까 충분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런 추정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언제? 일단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12개월, 즉 1년 안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아, 요즘 들어서 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에요. 아니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그거를 알면 이유를 지금 알려주세요. 제가 네. 여기 있겠습니까? 선물 옵션 가서 작두 타서 그 빌딩 샀죠. 뭔가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쓰는 느낌이다. 전처럼. 이유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유들은 다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럼 이거 홀딩 할 거야, 살 거야, 팔 거야, 셋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는 빈센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비세트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결같은 게 네. 저희가 2022년인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오. 오래됐네요. 첫 출연이 맞아요. 그때였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그때도 좋은 기업 롱. 맞아요. 제가 그때 잠깐 쇼비였을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래서 잠깐 토론처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뷰와 일치도가 한결같아요. 지금 네. 거의 5년째. 예, 그거 보면서. 근데 또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었고. 그쵸. 예, 그래서 또 좀 모셨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가 요즘은 약간 좀 약한 모습이어가지고 또 주변에도 약간 원망을 좀 많이 들으신다고. 네, 뭐 늘상 제 주변에는 저를 아끼는 좋은 선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해주시죠. 혹자는 이제 왕관의 무게를 느껴라. 아니면 너가 그렇게 강하게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스스로도 많이 되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계좌가 녹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저는 주구장창 SK하이닉스를 타피어로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1년 넘게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죠. 그런데 더 고민 끝의 결론은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SK하이닉스가 23만 원인데 그때 SK하이닉스를 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의 숙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혹자는 주식 투자하는데 타이밍을 모르면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좀 더 중장기 시계로 보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타이밍까지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뷰를 정제돼서 드린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 주가는 내려왔지만 기업의 어떤 손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아니면 가이던스, 지금 뭐 나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만 내려온 타이밍이잖아요. 네.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좌뇌와 우뇌가 싸우는 것처럼 근데 불안한 거죠. 이게 뭐야? 나쁜 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좋은데 나쁘다라고 하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한계이자 저의 한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봐야 될 건 되게 많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복합계의 원리로서 다양한 것들이 좌우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심이 뭐냐라고 하면 주가는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라는 강한 문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것인가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런 말이 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했더니 그렇게 믿었더니 주가는 반토막 났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때요. 기대치와 어닝에 대한 상향 조정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고 이 사이클의 피크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공급 과잉에 의해서 이 가격은 메모리 가격이 둔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익조차도 둔화될 것이며 우리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이상 초과 수요가 경감된다면 초과 수요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피크일 것이다 라고 해서 타겟 프라이싱, 목표 주가를 다운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사이클 산업을 넘어서 인프라 산업으로 바꾸고 있고 그런
바뀌는 가운데 여러 제도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 LTA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 3개월 단위로 했던 계약 구조를 이제 3년을 넘어서 5년 단위로 디폴트로 한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변화일 것 같고요. 더구나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주주 환원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주주 환원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SK하이닉스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서 준다는 것은 회사가 가이던스가 돈을 꽤 오랜 기간 많이 번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 이제 의심의 벽이죠. 회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못 믿어.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못 믿어.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영역이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다. 램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과 믿음의 가장 근간인 지금 이 시점에서 디램 가격이 그러면 현물 가격이 내려갔냐? 오르고 있어요. 저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어요. 올라가더라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죠. 언젠가는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찍지도 않는 이 정점을 모든 우려감을 다 반영해서 지금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거꾸로 보면 그냥 안 되고 싶은 이유를 찾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주주 환원책이 뭐 매스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게 막 연일 뭐 호평일색인데 또 떨어졌어요 주식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주 환원이라는 것 자체는 네. 주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죠. 지난해 우리 정부가 상법을 3번이나 고치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기업의 무게중심을 피버팅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 기업들이 반성할 부분이 분명 있죠. 그동안 주주를 정말 제1순위로 우선순위 뒀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은 극히 적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죠. 더구나 그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죠. 90에서 110조 원이 과연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근데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1년 동안 모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회사가 분기에 100조 원 가까이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구나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모든 건 이제 시장의 눈높이죠.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를 차치하더라도 처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욕을 더 먹었어요. 컨퍼런스 콜, SK하이닉스 너무나 불친절하다. 이럴 거면 왜 했냐? 삼성전자가 바뀌었다. 삼성전자 이런 컨퍼런스 콜은 정말로 선진적이다. 그래서 주가는 실제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그 2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할 거냐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불현듯 먼저 40조 원 플러스 알파, 더구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더 나가서 11월까지 딱 기간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좀 다른 듯한 모습이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뒤늦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다시는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향후 플랜이 모호했다는 겁니다. 이사회 때 가서 보자 등등. 더구나 금산법에 의해서 10%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등등. 내 계열사 간에 그런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었다. 매입은 종업원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있다 하더라도 소각이 없다 등등 이런 것들이 현물 줘서 뭐하냐, 현금 줘봤자 뭐하냐 이런 걸로 다 우려감이 있는데요. 시장의 평가까지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 봅니다. 물론 처음에 나올 때보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경감되겠지만 여전히 진행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기업의 본질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 능력이냐, 아까 말한 앞으로 잘 벌 거냐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또 주주 환원 정도 이렇게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리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라는 것에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급이 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베타가 큰 겁니다. 단순한 이벤트로, 간편적인 이벤트로 이전에 비해서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이 주주환원 전제 처음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작년 10% 넘게 하락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하루에 10%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냐. 그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무슨 천재지변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거죠. 그렇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보면요. 거의 코인창입니다. 한 주 왔다 갔다 사고팔고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뭐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니죠. 각각의 포지션마다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시계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작은 뉴스에도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변동성도 크고. 그러면 지금 좀 저조한 반도체주에 남은 호재는 뭘까요? 뭐 늘상 밀사 여주사가 여기까지 오는 거에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네, 하반기,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을 거고요. 실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물론 그 실적 좋음 속에 명감이 있어요. 실적이 왜 좋아? 그럼 P 곱하기 Q인데요. 아직까지는 Q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P로 인한 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이 자칫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낸드 시장에서의 변화가 꽤 있는데 아마 창신 메모리 넘어서 양지 메모리는 낸드 시장에서의 또 다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계에서는 학계에서는 아니야 여전히 기술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반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실제 창신 메모리 IPO 때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예.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그거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번 양측 메모리도 같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측면은 불가피할 것이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위도 있지만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좀 더 실적이 커진다. 부담은 주가는 기울기 함수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거에 100km 정도의 속도로 좋아졌다면 이제는 한 60km, 50km 정도 속도로 좋아진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주주하는 얘기 쭉 했잖아요. 이제는 연간 100조 원 가까이의 돈을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3분기에 30조 원이거든요. 이제는 삼성전자는요. 매 분기 30조 원 이상의 배당을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매 분기 30조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20조 원에서 150조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러프하게 연간 150조 원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회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때 돈을 많이 벌고 2분기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상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됐죠. 그렇게 한번 피크 찍고 한 몇 년 동안 쉬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많은 돈을 꽤 오랫동안 쥐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최근에 애플이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도 애플만큼 아니 TSMC만큼 바뀔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근데 시장은 되게 신고식이 매섭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하락은 꼭 뭐 롱숏 수급을 차치하더라도 너네는 안 될 것이야. 맨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안 됐어. 과거의 학습 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이때부터는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통과 의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기업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했지만 세상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떡하니 앞으로 연간 100조 원 넘게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업황이 무너져서 그것은 그냥 원대한 꿈일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게 물으신다면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대화가 2년 전에 엔비디아 대화 느낌이 나서. 그래요? 맞아요. 엔비디아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 CPU 가격이 이렇게 올라다 얘네 게임할 때 돌리는 그런 건데 하면서 이제 사이클이 명확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실적 3개월마다 테스트 받더라고요. 이번엔 꺾일 거야 했더니 안 꺾이고, 이번엔 꺾일 거야 했더니 안 꺾이고, 이제 그걸 3개월만 테스트 받으면서 롤링 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 실적 발표 때마다 맞습니다. 계속 테스트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복선에 깔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을 벗어나서 이제는 꽤 많은 돈을 오랫동안 번다는 게 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시장이 이제 주기 시작한 거고 3분기 때부터. 글쎄 어떨까요? 우리가 뭐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2분기 정도 30조 이상을 계속해서 준다면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창신 메모리나 뭐 양쯔 메모리도 이번에 상장 IPO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메모리 가격이 지금 디램이 오른다,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왠지 순식간에 중국 시장의 그 가성비 시장에 그럴 수 있죠. 먹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일단 양질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창신 메모리가 이제 디램에 특화되어 있어서 창신이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게 전설이고요. 다만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차치하더라도 중국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 과감한 속도를 보면 결국 투자 다음에 기술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더구나 우리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플이 배신했나 우리를?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해줄 것 같은데 등등. 물론 애플이 중국 내수 제품에 의해서 창신 메모리 거를 쓴다 하지만 뭐 기술력의 격차 차치하더라도 뭔가 중국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건 우리에게 되게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미리 예단하지 말자. 물론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결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 그래서 디램 가격이 그래서 빠지냐. 만약에 디램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미리 가격이라는 건 모든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은 앵커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물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니 괜찮을 거야. I don't care가 아니고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 하나증권의 프로젝션을 보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디램 가격, 선물 가격, 선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던스는 좀 정확히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 가이던스를 좀 봤을 때 적정가를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적정가 이하인 건지 위인 건지 네. 맞는 건지. 일단 이하로 보고 있죠. 예, 저뿐만 아니고 해외 IB들은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더 높은 가격대를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하나증권 SK하이닉스는 360만 원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8만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니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블업이고요. 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이제 170만 원대 후반대니까 충분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단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언제 맞아. 아, 그리고 이 타겟 프라이싱이 매번 바뀌는데 음. 이제 일단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12개월, 즉 1년 안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1년 전을 복귀해 보면 그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향치,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변수라는 거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키는 방향성은 지금보다 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도 떨어졌을 때 좀 더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게 이제 상승장에서의 밀사여주사가 네. 밀리면 사세요라는 것이 왜 그렇게 썼냐면 밀리면 본인의 캐시플로우나 아니면 자금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사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이때 이거 안 사면 죽을 것 같다. 주식수라는 게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모든 게 뭐 헌법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 안에서 지금의 자금 상황에서 적정한 자세에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이렇게 우상향을 보고 있으니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씩 밀리면 그러면 자신의 현금 집행의 계획에 따라서 사시죠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처럼 투자를 하면 뭐 예를 들어 공격 자산의 몇 프로, 수비 자산의 몇 프로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이런 타이밍 때 네. 그 축구로 치면 아, 이때 수비수 좀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 좀 더 가담을 해볼까 이런 게 전략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건데 지금 선수 10명이 다 공격수로 뛰고 있어. 그러면 빠질 수가 없는. 선택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자산 밸런스라는 게 잘 항상 필요하다. 맞춰주고. 예, 그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제가 지난 한 2달을 겪으면서 이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왜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고 왜 내 자산의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하는 역할을 저한테 이제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것은 당연히 너가 얘기하지 않아도 빈센트가 모든 걸 다 관리해 주길 바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증권사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희 PB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PB들한테 계속해서 소통을 하죠. 지금은 이게 리스크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빈센트의 그걸 보고 저희 지점에 찾아가서 PB한테 얘기를 했으면 우리 PB가 다 네. 얘기했을 겁니다. 어. 네, 지금은 이런 게 리스크인데요. 그래도 우리 하우스는 이게 좋게 보니까 사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들과의 이제 교감이고요. 이게 왜냐면 여기도 두 분 앉아 있지만 재산의 차이와 투자의 업력과 위험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서 내가 방송을 보고 너한테 왔는데 내 자산이 A부터 Z까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또 다른 제가 컨설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한 번은 원웨이식이잖아요. 제 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축구는 많이 비교하는데 대중은 그 공격수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다 주고 있고 공격수가 오늘 골을 넣냐 못 넣냐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팀이 이겨야 되는 거고 팀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가는 좀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네. 다른 방송에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결국 저도 이런저런 대중의 심리라든지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네. 내가 이런 게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건 제가 경솔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제 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뒤의 결과값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선택에서는 본인이 그냥 이 지금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1부는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